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글 독서 논술. 이번 시간은 초등학교 6학년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저희가 5학년 2학기부터는 거의 고전 중심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고전을 읽고 에세이를 쓰는 것, 이것이 생글 교육의 가장 중요한 뼈대입니다. 네. 고전은 어떤 걸 읽고 또 에세이는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감상문을 쓴다 했을 때 보통 아이들이 이렇게 주관적인 이 장면 좋았어, 이렇게 느꼈어, 상투적인 어떤 해석들, 결론들 내려요. 이래서 좋았고 이래서 재밌었어. 네. 에세이는 그게 아니고요. 논설문적인 요소를 가져요. 네. 그러니까 작품을 읽는 과정에서 작가가 던지는 주제의 의식과 내 질문이 만나서 생각을 버무리고 그것을 논리적인 뼈대로 서론, 본론, 결론 정리해내는 글이에요. 5학년 때까지는 원고지에 어느 정도 연습을 했다면 6학년부터는 생글 전용 장문지 A4 2장에다가 글을 쓰게 됩니다. 6학년 1월 달에 만나는 작품을 하나를 예를 들어드리면 조금 그림이 선명해지실 것 같아요. 네, 이거 거의 10년 동안 고정되어 있는 작품인데 셰익스피어 4대 비극 5대 희극에서 네 작품을 가져와서 1월 달에 같이 읽게 됩니다. 읽는다고 했을 때 그냥 읽지 않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셰익스피어가 누구고 시대 배경은 어떻고 심지어는 희곡 작품에 나오는 이 국어적인 용어까지 정리 다 해줘요. 네. 그리고 이걸 읽을 때는 무대를 상상해야 돼. 또 어떤 지점들은 선생님이 1인 다역을 해주면서 막 무대를 상상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중요한 건 각 장면들에서 인물들의 대사와 행동의 의미와 이유와 이런 것들을 질문하죠. 셰익스피어 작품의 진짜 좋은 점은 굉장히 창의적인 질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글쌤하고 같이 이 작품들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질문을 만나고 고민을 하고 상상을 해요. 그 생각들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글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글 햄릿과 맥베스의 성격을 비교해라. 네, 써냅니다. 천편일률적인 그런 글이 아니라 아이들의 생각으로 정리된 글이 나와요. 네, 물론 6학년에 처음 오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몇 줄 못 쓰고 어려워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누구나 다 적응을 합니다. 생글에서 5, 6학년은 조금 어려운 책들을 갑자기 만나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애들이 있긴 있지만 대부분 한 7, 80% 아이들은 와서 적응을 해요. 그러나 이제 중학교에 오면 거의 확률이 확 떨어집니다. 한 30% 정도만 적응을 하고 나머지는 어려워서 못 다니겠어요 하고 그만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6학년이 정말 중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도움 닫기 같은 것이죠. 네, 첫 디딤돌입니다. 이걸 잘 단단하게 디뎌 놓고 가면 그 다음부터 점점 난이도를 올려가면서 수준 있는 글과 수준 있는 장문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면 고전을 잘 읽으면 국어를 다 잘하게 되겠네요. 대개는 그렇죠. 네, 대개는 그런데 고전을 읽는다고 해서 반드시 국어를 다 잘하게 되진 않아요. 우리가 국어를 잘한다 했을 때 의미가 뭐냐면 보통 국어 시험을 쳤을 때 문제를 풀었을 때 적중률이 얼만큼이다. 이제 이거에 국어를 잘한다라는 이해로 좀 이렇게 보편화돼 있죠. 네. 근데 요거는 요거대로 테크닉을 좀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국어학원을 따로 보내지 마시고요. 시중에 좋은 문제집 많이 있으니까 제가 또 몇 개 추천드릴게요. 국어가 부족한 애들은 국어 문제 풀어야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까지는 국어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문제집만 잘 풀어봐도 고득점은 유지합니다. 문제는 그러면 고전을 왜 하냐? 굳이 뭐하러 합니까? 국어 알아서 문제집 풀면 될 걸. 네, 고등학교에 가면 아시게 됩니다. 일단 수행평가 써내야 되는 장문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애를 먹는데 생글에서 이 수준의 에세이를 썼던 애들은 전혀 부담 없어요. 네. 이미 중학과정에서도 아이들이 그 수행평가 같은 걸 했을 때 거의 다 만점 나와요. 네. 훨씬 더 어려운 글을 써냈기 때문에. 또 하나는 고전이라는 어려운 글들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생각이 넓어지고 깊어졌어요. 그게 이제 전 과목의 뒷심을 발휘할 때가 고등학교 가면 옵니다. 근데 그 준비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용하다는 영어학원, 수학학원 다녀서 한 1년 빡세게 하면 궤도에 올라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국어적인 준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 공을 들이고 아주 그 탄탄하게
그 시간을 축적해야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거는 중학교 때까지 고전을 읽고 에세이를 쓰는 과정에서 생글에서는 어느 정도 토대를 만들어 놓고 고등학교에 보냅니다. 네, 그래서 하는 거예요. 네, 전 과목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연히 국어하고 관련이 있죠. 고등학교 국어 네, 수능형 문제 한번 보셨죠? 지문 같은 거 보면요, 굉장합니다. 그런 것들을 읽고 이해하는 수준이 중학교 국어에서는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요 얘기는 제가 중학교 프로그램 안내에서 다시 한번 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능형 문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비문학은 또 안 하십니까? 비문학 합니다. 네, 비문학도 저희는 문학 중심으로 쭉 달려가지만 초등학교 6학년에서 비문학을 시작해요. 지점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어떤 지점은 1월 달에 시작하기도 하고 어떤 지점은 여름쯤 시작하기도 하는데 보통 6학년 때 다 시작을 해요. 그럼 비문학은 어떻게 공부합니까? 네, 저희 중학 과정에서 신문 칼럼과 기사를 읽고 분석하고 요약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지난 10년간 이게 얼마나 많이 축적이 됐겠어요. 제가 매주 2시간, 3시간을 글을 찾습니다. 웬만한 중앙 일간지에 좋은 글들을 막 찾아서 그런 것들이 중학교 수업 자료가 되거든요. 그 중에서 이 대략 한 2,000개 정도 지금 축적돼 있는데 거기서 명예의 전당에 올라간 것들을 추려요. 네, 요게 6학년 아이들이 비문학을 처음 만나게 되는 글들입니다. 네, 그래 굉장히 수준 있는 글들이에요. 거의 웬만한 교수님들이 쓴 글들인데 그 중에서 너무 어려운 건 좀 빼고 6학년들이 흥미를 갖고 덤벼볼 만한 글들 따로 모아놨습니다. 요게 비문학 재료예요. 그러면 그냥 읽고 지나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네, 읽는 과정에서 중심 문장 파악하기, 그 다음에 중심 문장들을 문단별로 쭉 엮어서 마지막에 요약하기까지 가요. 네, 요게 이제 약술이라는 건데 그 나중에 이제 그 대학 입시의 논술 시험 같은데 보면 그런 형태예요. 네. 얼마 전에 제가 중앙대 이번에 합격한 애 도와줬었는데 약술이에요, 약술.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합격했다니까요. 네, 경희대도 한 명 합격시켰고.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약술 같은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비문학을 읽고 요약하는 거. 근데 이게 또 학습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식 정보를 담고 있는 글을 읽고 핵심을 파악하고 요약할 수 있는 거. 이게 학습 능력이잖아요. 그런 연습도 돼요. 그러니까 국어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신문 칼럼에서 만나게 되는 토픽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IT, 국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비문학 자료를 읽어내기 위한 배경 지식 설명해 주죠. 개념 어휘 알려주죠. 그 다음에 얼마나 고급 한자어들이 많이 튀어나오겠어요. 그런 것들을 추려서 고급진 문장을 추려내서 그걸로 요약하는 글짓기 연습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글 수준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네, 6학년 때 그걸 들어가요. 플러스 사회 공부의 거의 절반이다. 절반 이상일 수도 있는. 네, 그게 6학년 때 시작되니 바로 대한민국 헌법 수업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설계도예요. 그래서 헌법을 잘 이해하면 사회 공부가 굉장히 쉬워지는데 문제는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몇 개 조항 안 나와요. 중학교 교과서에도 몇 개 조항 안 나와요. 생글에서는 모든 조항을 4개월 동안 매주 수업 시간 3, 40분을 할애해서 알려줍니다. 또 열린 질문도 있어요. 네. 헌법 수업을 통해서 사회적인 지식, 또 법률 지문들, 네, 법 조항들을 읽어가는 그런 문해력까지 갖추게 되죠. 네, 사회 수업에 정말 중요한 덩어리예요. 네, 이거 헌법 수업한다고 저희 그 생글 선생님들 공부 되게 많이 하세요. 저도 따로 교재를 만들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잠깐만요. 헌법은 또 역사하고 맞물려지는 게 많거든요. 그렇죠? 저희 5학년 2학기 때 한국사 전근대사를 했다면 6학년 때는 한국사 근현대사가 같이 들어와요. 예. 그러니까 역사와 사회 융합 수업이 또 가능해지죠. 자, 그러니 고전을 읽고 에세이를 씁니다. 사회 대한민국 헌법 수업을 합니다. 한국 근현대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비문학 읽기까지 들어가요. 아이고 수업 시간이 모자르겠네요. 네, 늘 모자라다 느낍니다. 그렇다고 막 주 2회 3회 할 수는 없고 영어 수학도 어느 정도는 6학년 때 아이들이 많이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목이 쉬도록 아이들에게 무수히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던져주고 네, 그런 수업을 합니다. 꽉 찬 수업이에요.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6학년쯤 되면 이제 살짝 사춘기 시작되잖아요. 반항하기 시작하고 네, 그래서 고전이 좋아요. 네, 고전을 읽으면 어른스러운 질문들을 나에 대한 질문, 사회에 대한 질문들을 거기다 그 던지면서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춘기라는 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권위적으로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한 그 불만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 핸드폰을 통제하는 엄마 아빠한테 감정적으로 쏟아진다. 그러면 이제 조금 설익은 사춘기고 좀 더 철학적으로 나는 누구지? 세상은 왜 이렇지?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 네. 꿈을 찾아가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단계이기도 하고요. 그게 고전을 읽으면서 또 상당히 많은 부분 커버가 됩니다. 네. 더군다나 네, 사춘기 상담 전문가예요, 제가. 너무 이것저것 한다고 하니까 제가 좀 약장수 같긴 한데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만났겠습니까? 무수히 많은 고전을 통해서 아이들과 교감하면서 성장과 어떤 정서적인 발달까지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6학년 너무 중요합니다. 생글 수업 전체에서 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있지만 딱 2년만 보내겠다. 만약에 그런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입니다. 요때 정말 많은 것이 형성됩니다. 수준을 올릴 수 있는 이 골든 타임이 요때예요. 요때 딱 올려놓으면 중학교 2학년, 3학년 쭉 그 관성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6학년부터 시작이에요. 네, 궁금하신 점은 또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학생 수업은 별도의 또 다른 영상에서 더 자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